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 선선하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개정안 통과가 규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진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와 영동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낮까지 영남 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남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담배에 대한 정의까지 확대해 규제도 강화할 예정인데 법 개정이 관건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말입니다. A씨는 관련형 담배를 피우다가 6개월 전부터 액상형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첫 폐손상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새 위협으로 판단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유해성이 잇따라 보고되고 국내 첫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액상형 담배 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보기로 한 겁니다. 담배 제조 수입사는 담배와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청소년, 여성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담배 속 향기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또 폐손상과의 연관성 조사도 빨리 마치기로 했습니다. 통관 수입 과정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파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무산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KT&G와 줄코리아는 정부의 정책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청소년에 대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경종을 울린 뒤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등 주요국도 잇따라 사용 자제를 권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서 전자담배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각종 과일향에 담배 같지 않은 모양으로 청소년을 사로잡는 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5일 현재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사례가 1,500건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망자도 33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은 13살에서 75살 사이, 이 가운데 35살 미만이 7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전자담배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Not only is it a problem overall, but really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children. And we may very well have to do something very, very strong about it. 그러자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주가 과일맛 같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These are obviously highly effective at targeting young people. We would ban all flavors besides tobacco and menthol. 워싱턴주와 몬태나주도 같은 조치를 내렸고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도 전자담배 판매 중단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보건당국도 잇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인도 정부도 그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자담배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지문 인식이 뚫리는 허점이 드러난 갤럭시 노트 10과 S10 시리즈의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 작업이 문제가 드러난 지 엿새 만인 23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문을 등록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지문을 등록했거나 전면 커버를 씌우고 한 번이라도 지문 인증을 사용한 사람은 커버를 제거한 뒤 다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는 손가락 옆면이 아닌 중앙부를 포함한 전면적을 사용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돌기 패턴이 있는 전면 커버는 지문 등록이나 인증이 안 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전면 실리콘 커버를 사용해 지문을 등록한 경우에는 보안을 보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앞으로 생체 인증 기능을 개선하면서 보안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선정한 2020년 주시할 50대 기업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3일 발표된 명단에 페이스북, 넷플릭스, 폴크스바겐, AT&T, AI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시장조사업체는 삼성전자가 5G의 선도와 폴더블 폰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무역 갈등으로 디램의 이익 회복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자들을 달래려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0대 기업은 에너지, 기술, 소매, 금융 등 분야의 2,000개 기업 가운데 대성공을 거둘 잠재력을 지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비상한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된 기업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SK하이닉스가 지난 2016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매출이 6조 8,388억 원, 영업이익은 4,726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창사 이후 최고 영업이익을 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3%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 내놓은 실적 전망치 평균인 4,297억 원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주력 메모리 제품의 가격 하락 여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듬해 5G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대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투자 조절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혀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고 한국도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별히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석하는 스페인의 산업 연결 4.0 콘퍼런스와 국제관광박람회가 양국 우호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를 4,0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3,000대 보급 계획에 1,000대를 추가해 공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수소 충전소 구축 목표치도 11곳에서 15곳 이상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30 수소 충전소 구축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통선 내 고추밭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2마리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다는 농민 신고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에 이어 파주에서 2번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첫 번째 검출된 장단명 거곡리와 약 1km 떨어졌다며 서둘러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여행객이 지난 16일 인천항에 입항한 뒤 검역 과정에서 돈육가공품 휴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는 약 4주 정도의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행객 수해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지난해 4건, 올해 17건이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에 태어난 자녀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친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혼외관계로나 유전자가 다른 자녀도 일정 기간 이의제기가 없다면 친생관계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A씨는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첫 아이를 낳았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뒤 둘째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착각해 역시 친자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없다면 친생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1983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함께 사는 부인이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좁게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유전자가 다른 자녀는 친자 여부를 따질 때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해 낳은 첫째 자녀는 법률상 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외 자녀인 둘째는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입양된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친생 추정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관계를 간주하는 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했고 지난 5월 공개 변론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36년 전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A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내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독특한 식물과 동물 지질 때문에 학술적 가치도 높아서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독도 지형 분석도 제작을 위해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라이다 드론이 도입돼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섬인 독도. 선착장에 내리면 삼형제 굴바위, 촛대바위, 닭바위 등 온갖 기암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절벽에는 천연기념물인 독도 사철나무와 울릉국화가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독특한 지형에 희귀한 생물들이 사는 독도는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하지만 풍화와 침식, 태풍에 의해 지형이 조금씩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도 어민숙소 뒤 절벽은 암석이 흘러내린 것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독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이다 드론을 도입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근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독도의 지형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입니다. 1년에 배를 댈 수 있는 날짜가 40일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운 독도. 드론으로는 4시간이면 독도를 상세하게 촬영해 전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조사 인력이 투입되기도 아주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드론 라이다를 통해서 측량된 지형 정보는 독도의 전체적인 지역의 모니터링과 또 보존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 역시 천연기념물의 보고입니다.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 울릉국화와 선백리양 군락 등 울릉도에는 천연기념물이 7곳이나 있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독특한 지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울릉도 동식물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적인 특징, 그리고 지리적으로 내륙과 떨어져 있다라는 하는 특징, 그다음에 지질 토양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륙과는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연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전국 천연보호구역과 명승을 대상으로 드론 라이다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은 연일 북새통입니다. 하지만 음주에 위험한 불법 산행까지 일부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남쪽 중턱에 있는 주전골입니다. 등산로 입구부터 술판이 벌어집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계곡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등산객들이 보입니다. 술 못 먹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한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다시 산행에 나섭니다. 나 여기서 간단히 먹고 가.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해 9월부터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등산로에서는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 금지 장소가 산 정상과 대피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들이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놔둔 겁니다. 더 좋은 경관을 보겠다며 출입이 금지된 곳까지 드나드는 불법 산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간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추락사고나 안전 위험이 높고요. 산 아래쪽은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등산로 부근 도로입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단속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는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도로에서 사진을 찍고 무단 횡단까지 위험천만한 상황이 속출합니다. 단풍 절정기를 맞아 일부 등산객들의 추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임상시험 정보를 공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부터 환자나 보호자가 임상시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상 질환이나 병원 연락처, 진행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제목과 실시 병원 등 일부 정보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26일부터 승인되는 임상시험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에 승인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임상시험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름 내내 초록빛을 자랑하던 나뭇잎들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 예쁘게 물드는 단풍에는 다양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본색에서 취재 기자와 그 비밀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